네,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못생겨서 얼굴이 나오지 않는 불편한 영어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열나 많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하기 이전에 요 부분부터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확대해 버릴까요? 네. I know the man who is so ugly라는 영어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남자를 알고 있는데 무슨 남자? 아주 못생긴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 줍니다. 요거처럼 수식해 줍니다. 그래서 수식한다, 제한한다 해서 제한한다라고 해서 제한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그렇다고 하면 관계대명사의 계수적 용법은 뭐냐라고 하면 반대예요, 반대. 즉 요렇게요. 요렇게 해석해 나가요. 아시겠죠? 제한된 용법은 왼쪽으로 됐나요? 오케이?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 즉 계속적 용법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냥 독해해 나가라 이 말이에요. 신경 쓰지 않고 독해해 나가?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거를 왜 쓰느냐?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를 왜 쓰느냐라고 하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앞에 선행사가 있습니다. 앞에 선행사, 즉 명사나 구나 절이 있습니다. 즉 문장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구라는 것은 두 단어 이상인데 주동이 없어요. 두 단어 이상이지만 주동이 없고 절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주동이 있겠죠. 자, 앞에 있는 선행사를 연결사를 포함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영어입니다. 앞에 선행사를 문장으로, 즉 연결사를 포함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제가 전에 또 얘기했다시피 관계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 둘 중에 하나가 주로 빠진단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주목 둘 중 하나가 역시 빠집니다. 왜 빠지냐는 밑에 있는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앞에 있는 선행사를 연결사를 포함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대개 주어나 목적어 둘 중에 하나가 빠집니다. 됐죠? 소유격도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것까지는 제가 우선은 시간상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한 이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행사가 명사일 때입니다. 명사. 네, 명사일 때. 사투리 아닙니다. 명사. 네. 1번입니다. I have two idiots. 나는 두 명의 idiots. 또라이를 갖고 있습니다. 또라이를 갖고 있습니다. 네, 또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맞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걸 좀 사용한다는 자체가 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다른 걸로 좀 해놓겠습니다. 뭐라고? 친구라고 바꿔놓겠습니다. 친구라고. 이렇게요. 나는 가지고 있는데 to friend, 두 명의 친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사가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and는요, 왜 필요하냐면요,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는 두 개의 문장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두 개의 문장이 있을 시는 항상 연결사가 필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는 항상 두 개를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사가 필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중에 대표 단어가 and입니다. 나는 두 명의 친구를 갖고 있는데 and they became doctors. 그들은 의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겁나고. 됐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they는 앞에 누굴 가리킵니까? 여기에 idiot라는 단어를 가리키겠죠. 맞죠? 친구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이 they는 앞에 있는 to friends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사하고 이 they가 주어지 않습니까? 두 개가 쓰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로 그냥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영어로 I had a friend, two friends who became doctors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는요 대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어가 빠졌다라고 해서 주격이 되겠죠. 됐죠? Who became doctors 이렇게 들어가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나는 두 명의 친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이번에는 벗입니다. 벗. 맞죠? 벗이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벗하고 요 대문 앞에 있는 to friends하고 같잖아요. 이렇게 같잖아 이렇게. 얘는 나는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벗하고 목적어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벗하고 대물 빼고 whom I hated라고 씁니다. I have two friends who I hated. I have two friends
whom I hated 이렇게 사용합니다. 역시 that's 못 씁니다. 당연히 목적격이죠. 이거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중학교 정도의 난이도는 1번 사항 주로 많이 하죠. 1번 사항을. 됐습니까? 3번 가겠습니다. I like that guy. 나는 저 남자를 좋아해. 왜냐하면 그는 so honest. 너무 정직하니까. 맞죠? 이번에는 for가 나왔네요. 연결사 왜냐하면 됐습니다. 이 for란 단어는 원래 전치사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이렇게 문장이 나올 때는요. 연결사의 역할로서 왜냐하면 뜻으로, 즉 접속사라고 얘기하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뜻으로 사용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 for하고 he에서 바로 that guy가 he가 되겠죠? 그래서 I like that guy who is so honest라고 우리는 쓸 수가 있습니다. 예문을 보니까 뭐 별거 아니시죠? 4번입니다. 4번은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는 연결사를 포함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라고 했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 선행사가 명사가 될 수도 있고 구가 될 수도 있고 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는 잘 안 씁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뭐가 나옵니까? 탐의 아버지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문장은 탐의 아버지예요. 탐의 아버지는 수용하러 갑니다. everyday 매일만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얘를 집어넣은 거예요. 탐의 아버지인데요. 그리고 그는 나이가 78세예요. 매일 수용하러 간대요. 라는 표현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and he를요. 역시 앞에 있는 아버지 명사 선행사죠? 요거를 사람이니까 who로 역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om's father, who is 78, goes swimming every day 나옵니다. 아시겠죠? 저런 형태를 눈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저게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연결사를 포함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처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에 가든 그런 건 신경 쓰면 안 되겠죠. 그 선행사 바로 뒤에 가니까. 그러나 이렇게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 중에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나오는 것들은요. 앞에 있는 선행사 탐즈파들은 이 문장 안에서 주어기 때문에 얘들은 우리가 문법 시험을 풀 때 삭제하고 푸시는 게 좋습니다. 문형 구조를 할 때 말이에요.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할 때 콤마가 사이가 들어가면 쓰레기라고 생각해주면 참 좋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번엔 5번 사항입니다. 나는 5명의 아이들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모든 그들이 became jerk. 이거는 쌍또라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이런 걸 적은 거 아닌데 쌍또라이가 됐습니다. 완전 개또라이가 된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5번 사항은 새로운 유형입니다. 이 새로운 유형인데 이거를 진짜 어려운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5번하고 6번. 중학교 아이들이 소화해내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게 아니에요. 갑시다. and all of them이라고 했을 때 all of them이라고 하면 그냥 all of them이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왜? 연결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연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nd를 집어연 거예요. 나는 5명의 아이들을 갖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그리고 또라이가 쌍또라이가 됐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and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and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and가 바로 연결사고 여기에 나오는 them이 바로 five sentence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and하고 them을 두 개를 가지고 관계대명사를 만든 게 all of whom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목적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이게 목적어인가라는 부분을 얘기해 줬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and와 목적어가 만나가지고 맞죠? 두 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became의 주어는 all of them이에요. them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럼 them은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합쳐서 all of whom이라고 적은 거예요. 목적격을 써야 되겠죠. 전체가 나왔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런데 who all of라고 쓰기에는 좀 그렇고 whom all of나 all whom of라고 쓰기에도 좀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보기 안 좋아요. 부자연스럽네. 그래서 나온 게 all of whom입니다. 물론 이렇게 썼을 때 전치사가 혼자 쓸 수 없으니까 of가요. 맞죠? 뒤에 어떤 말이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뒤에 whom을 갖다 놓읍시다라고 한 거겠지만 all of whom이 가장 자연스러워서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됐습니까? 6번 가볼까요? 나는 5명의 pet, 애완동물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역시 또라이가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또라이가 된 거예요. 쌍토라이. 얘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nd란 부분하고 역시 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뭐 이 두 개를 맞죠? 하나로 결합해서 관계대명사로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서 위치를 써놓은 거겠죠. 그래서 most of which 이렇게.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그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도 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처음에 딱 보고 이걸 이해가 되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그건 이외의 영역을 넘어서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쓰구나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습관화시키고 익숙화시켜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저렇게 쓰구나. 내 눈에 익숙하네. 그러면 이거를 다음번에 봤을 때 이게 그냥 쉬워져요. 근데 이런 거 설명 하나 딸랑 듣고 아, 너 그건 잘할 수 있어. 이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뒤로 가볼까요? 자, 선행사가 이번에는 절일 때입니다. 이제 구일 때는 잘 없습니다. 자, 절일 때를 보겠습니다. He said, 그런 말이 있습니다. He saw me gambling. 그가, 말했는데, 그가 봤대요. 내가 gambling, 도박하는 걸 봤대요. 저도 도박을 좀 했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도박하는 걸. 내가 도박하는 걸 봤대요. 그러나 그것은 was a lie. 구라였대요. 맞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가 도박하는 걸 봤다라고 하는 그가 말한 사실이 구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문장 전체를 받을 때는 우리는 뭘 쓰냐면 it을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it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은 구라였습니다라고 들어가니까 간단하게 which 쓰면 되죠. 연결사하고 주어. 맞죠? 연결사하고 주어니까 which 쓰면 되죠. 별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럼 해석을 할 때도 그것은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것은. 다음 갈게요. 2번입니다. 나라가 is suffering from shortage 하면 부족입니다. 음식의 부족으로부터 고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요. 그리고 그것은 민지 의미합니다. No bread, 빵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 되죠. and 되죠. 아싸, 아싸, 맞죠? 네, 이렇게요. I 또 역시 앞에 있는 말 전부 다 봤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 이해가 안 나요? 오케이? 3번 더 가겠습니다. 브리트니가 지금 19에서 19살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의미하죠. 그녀가 legally 하면 법적으로 an adult, 어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앞문장 전체를 받는 거니까 and, 그래서 which를 씁니다. 됐죠? 그래서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 할 때 which가 나오면요. 대개 해석은 그것은이라고 주로 들어가면 되고 그거. 콤마 찍고 후가 나오면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네. 이게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중학생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실들이고, 물론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알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런데 쌤이 참고사항으로 후주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후주. 자, 후주는 여러분 알다시피 소유격 관계대명사 않습니까? 됐죠?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It is great opportunity for Susan. 수진에게는 큰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나이는 대략 40에서 50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연결사하고 그녀가 보이죠? 앞에 수진을 말하는 거겠죠. 아, 이 허는 소유격 아닌가요? 맞죠? 두 개를 합쳐서 후즈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 후주도 있습니다. 근데 걔는 연결사하고 소유격이 합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나이. 제가 소유격은 뒤에 항상 명사가 나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수전에게는 큰 기회인데요. 그 수전의 나이가 대략 요렇습니다. She decided to adopt a boy. adopt 하면 입양하다는 뜻이죠. 입양하다. 그녀는 소년을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이름은 데이비드입니다. 라고 들어가겠죠. 됐죠? 그러면 그리고 그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는 누굽니까? 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후주로 바꿀 수가 있죠. 소년을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얘입니다. 소년의 이름은 얘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할 때 다이렉트로 해석합니다. 거꾸로 해석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 즉 계속적 관계대명사는 어렵지 않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